안녕하십니까. 네, 허경강 TV 허현강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일 제6회 황금의 시대를 예언한 전설의 땅 꽃봉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 임진강 문화권에는 특이한 전설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임진강 문화권에 대한 의미를 복돋우고자 합니다. 우리 그 임진강 문화권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이념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는 그 허영강 TV가 그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래 인류에게 디지털 문명을 설파하다. 임진강 문화권 시작의 부활. 세계 문화의 중심 비호학파. 우리 임진강 문화권은 실학의 본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학을 바탕으로 세계 인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 허영강 TV는 이렇게 한반도의 중심에서 위치해 있으면서 그 새로운 문명, 남과 북의 그 대치를 끝내고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다 함께 대한민국인 전체가 세계를 향해서 세계의 지도국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일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설의 땅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연천에 있는 꽃봉소, 지금 여기 차탄천에 있는데요. 꽃봉소의 전설과 그 다음에 북한에서 내려오는 이 삼이천, 이 삼이천을 위주로 한 이쪽 서남단 쪽의 이러한 전설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오늘은 이 꽃봉소 지역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읍 상리에 불견이곡이라고 있습니다. 불자불자 벌견자, 이 불견이곡이가 있는데 이 불견이곡에 있는 데가 바로 꽃봉소 위에 있습니다. 연천읍 와초리에 있는데요. 이 꽃봉소는 그 깊이가 약 18m 정도.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 꽃봉소가 굉장히 넓고 깊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개천으로 변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견이곡에 관련돼서 벌골 시몬사, 그 다음에 벌골의 이 불견이곡에서 바라본 대광리에 그 부처상이 나타났다는 이 신서면 대광리, 그리고 백마고지, 동해봉토, 고대산과 보계산, 영성산, 흥혈, 철판서 마을, 개인폭포와 한탄강댐, 매초선종투, 전국 선사유적지, 해조 왕건 숭전, 비수 허목의 은거당, 호준 선생의 출생지, 이렇게 그 사진을 곁들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요 회색 선이 이게 군사 분계선입니다. 이 너머는 북쪽이고 여기서 이쪽이 이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가 전부 다 이 전국을 중심으로 이게 38도 선이고 이, 이 상단이 전부 다 북한 땅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6.25가 끝나면서 이 38선이 없어지고 이 휴전선이 구워지면서 개성 쪽은 뺏기고 이 연천 철원 쪽은 이렇게 땅을 뺏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오게 돼 있죠.
네, 이러한 지리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이 꽃봉소가 있는 이 차탄천이나 여기 삼이천, 여기는 전부 다 그 북한에서 다 내려오는 물입니다. 네, 이게 이제 상리에 있는 이 꽃봉소라는 데입니다. 옛날에는 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꽃봉소가 여기서부터 이 하천 전체가 다 보였었고, 물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 깊이가 18m, 명주실 한타레가 18m라고 그러는데, 그 명주실 한타레가 들어가도 끝이 안 닿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절벽인데, 절벽 위에는 이 모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6.25 때 폐허가 됐는데, 이 정자에는 옛날 그 허목 미수 선생의 그 실학파인 그 남인 계열들 학자들이 항상 모여서 회담을 하고 학술을 논의하고 그러던 자리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여기에 모여 앉으면 이 깊은 꽃봉소가 다 메꿔지고 배가 불러오면 그 황금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노인네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그 미수 선생 이후에 계속 전해 내려오다가 제가 어렸을 때도 이거 그 꽃봉사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갑자기 다 메꿔지고 이렇게 배가 불렀어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하셨던 거 그대로 이렇게 한 게 다 메꿔지고 이렇게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과거에 5.16 군사혁명 이후에 대한민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국력이 커진 것도 다 이러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꽃봉소의 모정이 우리한테 그 알려주는 그 내용이 그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라서 오늘 이런 전설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꽃봉소거든요. 이 아까 보였던 데가 여기 하천만 보여드렸었는데 이 전체가 다 하천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깊이가 18m 있었고 보정이 있던 자리가 여기고요. 그리고 여기 꽃봉소에서 올르다 본 여기가 불견령입니다. 불견이 고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꽃봉소가 있고 여기가 불견이 고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별골이라고 있습니다. 이 산 너머에 고개산 아래 별골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몬사가 있었거든요. 이게 신라 시대부터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커다란 고찰이었었습니다. 이 시몬사에서 그 절을 증축하는 그런 그 불사가 있었는데 이 불사에 이 안진뱅이하고 그 뒤에 안진뱅이가 엎여 있죠. 이 장님하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돼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 절골 시몬사에 가서 불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여기를 이 불견령을 이제 넘어오게 된 거죠. 불견령을 이렇게 이 불견령을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 이 불견령 위에서 힘이 드니까 잠시 앉아서 쉬고 있는데 여기가 대광리거든요. 이 대광리에서 이 부처상이 이렇게 떠올라서 큰 빛이 이렇게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진뱅이가 야, 그 큰 부처님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그 장님이 어디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갑자기 이 다리가 아니 이게 눈이 떠졌대요. 그래서 이 장님도 이 불상을 보게 됐고 또 이 옆에 있던 그 안진뱅이는 다리가 펴졌대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불사를 하고 넘어오다가 그 두 사람 다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전설이 바로 여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불견령고개에서. 네, 이것은 과거에 그 전설의 고향에도 이 내용이 한번 방송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한 얘기가 여기 그 불견이 고개에서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며, 이것도 이거 어떤 우리 민족의 하나의 염원 같은 얘기가 이 전설로 전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철원에 있는 이게 궁의 성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폐허가 돼서 여기 중간으로 이렇게 경계선이 지나가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가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기 KBS에서 만든 도면인데요. 이러한 큰 궁의 궁터가 철원 비무장지대 안에 지금도 있습니다. 건물들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통일이 되면 이것도 다시 복원돼서 그 보존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여기가 그 태조, 예, 태조 그 왕건 태조께서 고려를 세운 것도 여기에 우선 참여를 했다가 궁예 밑에 있다가 나가서 이제 그 해성에 가서 그 국가를 세우게 됐죠. 그래서 그 해성의 원래 원터가 여기였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철원에는 이 백마고지 전투가 유명하죠. 이 대한민국의 그 국군을 살려준 그러한 그 전성기죠. 김종호 사단장께서 그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유명한 장군이시죠. 그 6사단 사단장, 이때 당시엔 3사단 그 사단장, 9사단장도 하셨죠. 그리고 이거는 철원에 있는 노동장사입니다. 옛날에 여기 북한 지역에 있었으니까 6.25 전에는 여기가 북한이었습니다. 그 노동장사인데 이때 그 6.25 때 이제 다 불타버리고 뼈대만 남아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지금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에게 가슴 아픈 흔적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광입니다. 대광인데 이 대광리에 이 부처님 상이 이렇게 떠올라서 이 안진뱅이도 고치고 장인도 고치고 그랬다는 이 설이 있는 이 대광리. 지금 이 대광이라는 글자가 홍대자, 빛광자, 도울리자, 큰 빛이 난 땅이다. 그래서 지금도 진명이 대광이에요. 그리고 대광리에는 또 이런 고대산이 있습니다. 이 고대산에서 832m인데 이 고대산에서 보면은 북한 땅이 다 보입니다. 그 철원 동해성터도 보이고 그 노동당사도 보이고 북한 땅도 보이고 여기가 그 북한 땅과 인접해서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대산. 근데 이 고대산의 그 이름이 특이합니다. 그냥 한글로 다 고대산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리송한데 높을 꽃자 터대자입니다. 높은 터라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지명을 갖고 있는 것도 특이하고 또 임진강 문화권에 이러한 이 지명을 가진 산이 있다는 것도 특이해서 그런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풍열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풍열입니다. 연천 동막골에 있는데요. 이 풍열은 겨울에는 여기 눈이 쌓이질 않습니다. 눈이 오면 다 즉시 녹아버려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렇게 찬바람이 나와가지고 여기 흙을 손으로 조금만 파면 얼음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풍혈이라는 게 이렇게 신기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허준 선생이 허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같이 경상도 밀양에서 스승을 해부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풍열입니다. 지금 오타가 나는데 풍열입니다. 그래서 이 풍열은 여름에는 더운 바람이
찬바람이 나오고 겨울에는 그 더운 바람이 나와서 그 봄과 겨울이 이런 뒤바뀌는 이런 신기한 자리죠. 이 한국에 이런 땅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풍혈 옆에는 철판서 마을이라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동네 한 동네에서 거기가 강릉김 씨들이 사는 집성촌인데 여기 한 동네에서 판서가 8명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네 이름이 철판서 마을이에요. 그리고 그 너머에는 요 바로 풍혈이 있는 산 바로 너머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이렇게 제인폭포가 있어요. 제인폭포가 있고 이건 이제 제인폭포 조금 아래에 있는 건데 제인폭포는 요 위에 쪽에 있습니다. 이게 한탄강 댐이 생겨서 지금 이렇게 댐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제인폭포는 전설이 있어요. 옛날에 여기 애인의 부인이 예쁜 부인이 있었는데 그 고을 수령이 그 부인을 뺏으려고 그 남편이 줄 타는 사람인데 여기서 줄을 매서 줄을 타게 했다가 이 줄을 끊어서 떨어져 죽게 해서 그 마누라를 취했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포천에 있는 명성산인데요. 이게 울명자, 소리성자, 소리냐고 운다는 그런 산입니다. 이게 왜 명성산이냐면 그 궁예가 그 태봉에서 도망쳐서 도망을 가다가 왕건의 군사들한테 여기서 잡혔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여기서 목을 놓아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래서 여기가 명성산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 지명이 명성산이에요. 여기 포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으로 가면 여기가 그 허준 선생이 출생한 터입니다. 그리고 허준 선생이 출생한 터이기도 하지만 그 은행나무도 여기에 있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 사진을 찍은 데가 남방한계선 여기 그 제1땅굴에서 찍은 겁니다. 이 제1땅굴에서 바로 건너다 보이는 데인데 이 제1땅굴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래서 참 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살던 동네에서 남치만 하는 땅굴을 내밀었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고요. 지금 그 평야에 하천이 흐르는데 그거를 그 삼이천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이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이 넓은 평야를 연천평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명이 구할이라고 그러고 여기 은가당이 이 우측에 있고 나부리가 있고 그다음에 포춘이라는 동네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랑포가 있습니다. 고랑포 나루. 우리가 여기 살면서 고랑포 나루로 해서 배 타고 한양을 다녔고 그랬습니다. 예, 이건 이제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세계 최대의 은행나무가 바로 우리 그 동네에 있었다는 거. 여기가 강당군 대강면 우군입니다. 이건 17알은 반짜리 은행나무가 있다. 이런 거는 이 철학적으로 또 운명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미수 호목 선생의 묘소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허미수 선생은 조선 역사, 우리 한민족 역사 중에서 그 초과학을 구현한 그런 어른입니다. 고종 때 삼척부사를 하시다가 삼척이 그 조수가 밀려와서 물에 잠기는 걸 보고 그 척추동에성을 세우셨죠. 그 비문을 세워서 삼척 지방에 그 조수를 없애준
그런 일을 하신 어른입니다. 이제 그거는 이분에 대한 얘기는 별도로 따로 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가을 되면 이 어른의 그 어른께 이제 이렇게 우리 그 가족이나 지역 유지분들께서 모여서 이렇게 시제를 모십니다. 그거는 작년에 시제 지내는 모습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속 밑에는 응거당 터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그, 그 응거당이라는 것은 국왕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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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감, 그 연세 많은 그 대감들한테 준 집을 세 번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에는 황희정승이 가난해서 집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 황희정승 집을 하사했다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오리 이원육 정성, 선조 때뿐이죠. 오리 이원육 정성한테 이 집을 한 채 하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으로 이 미수 허목 선생께 이 집을 응거당이라는 집을 하사를 하셨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집이 응거당이라고 아주 유명한 집이 있었는데 6.25 때 전부 다 불타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고 그 돌만 남아서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안내문을 쓰고 이렇게 표지석을 남겨서 응거당 털어낸 것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시 우리가 여기 수복이 되고 그래서 여기 응거당이 다시 지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좀 임진강을 따라서 좀 내려오면 이렇게 숭전이 있습니다. 이 숭전에는 왕건하고 그 국왕 6분, 그 다음에 이 고려 공신 총 16분, 마지막 정몽주까지 16분의 신이가 여기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전은 매년 왕씨 종중에서 연천군하고 한 승리해서 이렇게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앙암사라는 절터에 썼는데요. 왕건 왕이 되시기 전에 포론을 왔다 갔다 하실 적에 이 앙암사의 절에 들렀다가 쉬었다 가고 그러셨답니다. 왕건 퇴적돼서. 그래서 이제 고려 말에 이거를 이제 사당으로 이렇게 하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절벽입니다. 이 밑에가 절벽인데 이건 조선 초기 얘기입니다. 조선 초기에 이성계 태조의 부인 강씨가 있었죠. 강씨가 꿈속에 조상 고려의 원원들이 와서 막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요 밑에 상에다가 돌배에다가 여기 있는 신이들을 몽탕 다 그 배에다 실어서 남쪽으로 떠내려 보냈답니다. 근데 하루 만에 배가 떠내려 보낸 배가 그 다음날 와보니까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비가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신이들을 다시 여기다 모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 밑에가 썩은 소라고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돌배를 하룻밤을 이렇게 동합 밧줄로 이렇게 매놨는데 동합 밧줄이 하룻밤에 썩어서 이렇게 배가 혼자서 빙빙 돌았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는 썩은 소라고 이름을 불러요.
하룻밤 만에 밧줄이 썩었다. 썩은 그 깊은 곳이다. 그래서 썩은 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강 밑에는 강 속에 옛날에 돌배가 보였었대요. 6.25 지나고서까지도 그 돌배가 보였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감춰져서 보이지가 않죠. 어쨌든 고려 1000년의 역사가, 고려 500년의 역사가 여기 잠들어 있고, 또 고려 이후에 또 조선 500년. 그러니까 여기가 고려 1000년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가면 이렇게 구석기 유적지가 있죠. 그 선사 유적지라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 그 한탄강 유역에서 처음으로 돌도끼가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발굴을 통해서 이게 세계 최대의 유적지가 됐는데, 우리 임진강 문화권이 이렇게 중요한 터라 이러는 얘기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러한 역사가 잘 보존이 돼서 그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유신 장군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탄강변, 이 강 넘어, 이 마주보는 강 건너가면 이 매처성이 있습니다. 그 연창군 청산면 대전리에 그 매처성이라고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이 마지막으로 삼국통일을 여기서 이뤘습니다. 그 각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을 통일했는데 각 나라가 오히려 신라를 먹으려고 해서 김유신 장군이 여기서 신라를 마주먹으로 박살낸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삼국을 통일시킨 마지막 전투지가 여기 연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역사이고 해서 그 한 역사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광이었습니다.